먼저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이게 빈대의 생김새나 빈대에 대한 특성들을 어느 정도 다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심이 방지에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소하게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더 높아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시간 저는 빈대의 특성하고 이제 빈대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어디에 잘 숨어 있는가 하는 것을 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빈대가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좀 이따 이제 양영철 교수님께서 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런 곳을 잘 찾아내야지만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도 사용하는 거지만 그 외에도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주로 서식하고 있는지 하는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빈대는 질병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실험적으로는 수면병의 일종을 매개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자연적으로는 아직까지 질병을 매개하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대가 흡혈을 자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이제 너무 짜증스럽죠. 모기 한 마리만 방에 들어와도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빈대는 또 잦은 그 흡혈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짜증을 유발할 수 있고 또 물린 것을 보는 것으로만 해도 부모님이 아이들이 물린 것 보면 속상하듯이 나 자신에게 물린 자국만 보더라도 감정적인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많은 양의 그 흡혈을 하기 때문에 특히 영양실조 아동에게 빈혈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 것이 이제 빈대가 우리에게 주는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이게 분류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람도 역시 하나의 분류군으로 들어가서 사람이라는 그 학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대도 이와 같은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동물이죠. 그 다음에 절지동물문, 특히 이제 그 다리가 마디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다 모아서 절지동물이라는 것으로 모아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다리가 3쌍인 그리고 날개가 2쌍, 머리, 가슴, 배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모아놓은 곤충강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런 여러 가지 분류 단계를 거쳐서 이제 빈대과라는 것에 속해 있는 것이 이제 빈대인데요. 여기에는 세계적으로 한 24개 속이 있고 110종 정도가 빈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양스럽게도 이러한 모든 빈대가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2종류가 이제 실내에 침입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2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흡혈하는 빈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2종류인데요. 빈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학명은 이제 시맥스 렉투랄리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온대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고 다양한 국가에서 보고되는 가장 흔한 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록적으로 최근에 이제 한 70년대 이후 그리고 최근까지 이렇게 보고된 빈대 종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빈대라는 종류만이 이제 주로 간헐적으로 보고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반날개 빈대는 보시다시피 열대성 빈대입니다. 그래서 아열대 중심으로 이제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반날개 빈대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형태적 특징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빈대 역사적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박해철 박사님이라고 문화곤충연구소라는 것을 운영하시면서 이 블로그를 이제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셔 놓은 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고려 숙종 때,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벌써 갈보라는 기록인데, 갈보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빈대의 옛 이름입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 명종 때 이문건의 묵제일기에 빈대의 대발생이 있었다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 숙종 때 여거 유해에 한글로 빈대라는 기록이 있었고, 조선 영조 35년에 승정원 일기에 빈대를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887년 김윤숙의 일기인 소금청사에도 빈대가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황현의 매촌 야록에 고종 32년에 9월에 서울에 빈대가 비오듯 쏟아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비오듯 쏟아졌다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빈대가 있었던 그런 기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요새 빈대약 뭐 선전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제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빈대 잘 듣냐? 근데 일제 강점기에 빈대약에 대해 신문 광고가 실린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빈대 몰사 전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블로그 문화곤충연구소에서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그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이 빈대약의 그 히스토리를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블로그에 들어가셔도 이 빈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곤충 이야기들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룬 내용들이 있어서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빈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서식 분포하는 빈대는 빈대와 반나게 빈대, 두 가지라고 이제 여러분은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그 1934년 조선산 남경충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두 종류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을 그 논문을 찾아보면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거의 전역에서 빈대를 조사했고, 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미 그때 빈대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를 했고 형태적으로 분명하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이 당시에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뭐 살충제 사용이라든지 또 가옥 구조 변동이라든지 그런 그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빈대가 많이 사라졌고, 간헐적으로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빈대 발생에 대한 발생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역협회에 들어가서 그 우리 협회 회원들하고 회원들께서 채집해다 준 빈대를 제가 이제 관찰하던 중에 최근에 이제 반날개 빈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보니까 그냥 우리 빈대가 아니라 반날개 빈대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실을 갖다가 이제 좀 연구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논문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빈대, 반날개 빈대의 존재와 또 이 반날개 빈대에 이제 좀 있으면 양영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거기에 그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1차적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두 종류다라는 것은 관심 있게 쳐다보면 또 재미는 있겠지만, 우리가 뭐 방지하는 입장에서 두 종류를 꼭 확인할 필요는 없겠죠. 두 종류는 거의 습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방지하는 데는 크게 두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없겠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상식적으로 또는 이런 역학적으로 나중에는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들어왔는가라는 그러한 또 분석적인 그러한 논의를 할 때 이 두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또 필요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빈대와 이제 벼룩이 있는데, 벼룩도 관심을 가졌을 때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벼룩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벼룩과 빈대를 보시게 되면 일단 빈대는 상하로 납작하고 그다음에 벼룩은 좌우로 납작합니다. 그래서 빈대는 털이 있으면 바로 잡고 빠르게 움직이지만 털이 없으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쓰러져요. 그리고 튑니다. 그렇지만 빈대는 절대로 튀지 않고, 빈대 붙는다라는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와 같이 딱 붙어서 땅에 그 납작하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하죠. 그래서 일단 두 종류는 그렇게 형태적으로 많이 다르다.
그다음에 사실 빈대와 바퀴가 사는 곳은 공통적인 그 특징이 많이 있어요. 어둡고 습하고 그리고 야간에 주로 활동하고 하기 때문에 이 빈대와 바퀴가 서식하는 장소가 겹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인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특히 바퀴의 자충, 어린 시기, 그러니까 안에서 바로 깨어나온 애들은 빈대만큼 작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오인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빈대와 바퀴 자충은 이제 촉각을 보게 되면, 안테나를 보게 되면 이제 바퀴는 굉장히 길죠. 그다음에 빈대는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꺾여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테나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용 배판도 물론 이렇게 커서 그냥 얼핏 보기에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구별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가 빈대는 앞으로 숙었어요. 그렇지만 바퀴는 그렇지만 빈대는 앞으로 돌출되어 있고 그다음에 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현미경이나 확대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퀴는 이제 씹어먹는 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빈대는 빨아먹는 입 구조를 가서 뾰족하게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부에 미모가 나 있는 것은 바퀴고 없는 것은 빈대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알에서 깨어나와서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같은 장소에 두 종류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특징을 관찰하시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대 그 형태를 보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거나 빈대 특징을 알아볼 때 이거 전용 백판의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암컷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식기 일종의 베레즈 기관이 복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빈대를 구분하고 인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빈대와 반날개가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이제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형태적으로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자세하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을 나눠서 이제 왼쪽은 빈대, 오른쪽은 반날개로 이렇게 이제 도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용 배판을 보게 되면 자, 왼쪽에 보게 되면 전용 배판의 가장자리가 이렇게 납작하게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잘 볼 수가 있는데 납작해서 양옆으로 납작하게 많이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게 되면 반날개 빈대는 빈대에 비해서 그렇게 심하게 옆으로 돌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용골 패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곤충은 날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날개의 흔적입니다. 용골 패드라고 하는데 이곳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빈대 경우는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반날개는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어서 두 군데를 보게 되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좀 치수를 재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두 종류를 보게 되면 이게 가로 세로의 비율이 세로에 비해서 가로의 길이가 2와 2분의 1 이상이 되고요. 이것은 세로에 비해서 가로의 길이가 2와 2분의 1 이하가 되어서 이것을 이제 치수를 대략적으로 측정하면 이것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암수 형태도 얼핏 보기에 우리가 뒤쪽이 복부의 끝이 U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암컷이고 복부의 끝이 V자로 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면 수컷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복부를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레즈 기관이라는 생식 기관이 암컷의 복부 하부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게 암컷이고 없는 것은 수컷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대는 상하로 납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피를 먹지 않았을 때 그런 형태인데 이 피를 먹기 전에는 이렇게 상하로 납작한 형태지만 점차적으로 피를 먹게 되면 이렇게 길다랗게 변하면서 복부가 퉁퉁해져요. 그래서 피를 먹은 것의 빈대는 상하로 납작하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피를 먹었을 때 이렇게 복부의 형태가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지만 이제 빈대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이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표를 잘 갖고 계셔가지고 빈대를 잡았을 때 두 종류로 구분하게 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빈대와 반날개가 있는데, 전용 배판의 전연부가 깊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요것은 좀 덜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전용 배판의 측면부가 날개같이 팽창되어 있다. 그리고 반날개 빈대는 팽창되어 그렇게 빈대만큼 팽창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용 배판의 측형 강모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후방으로 휘어져 있다. 아니면 반날개 빈대는 옆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직각으로 나 있다. 그다음에 전용 배판의 가로 세로 비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로에 비해 가로의 길이가 2와 2분의 1 이상이고, 이것은 세로에 비해 가로의 길이가 2와 2분의 1 이하이다. 그다음에 용골 패드 후연부, 요것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거의 일직선이고 안쪽 절반에서 넓게 둥글다. 그래서 요것을 갖고 계셔서 빈대를 구분하시면 여러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포 세 개의 빈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 아까 23종이 이제 빈대가 있었는데,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빈대와 반날개 빈대 두 종류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지금 빨갛고 노란 것이 이제 두 종류,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두 종류인데, 이것을 분포로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유럽이 역시 나라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이렇게 스팟이 많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프랑스 파리 이제 올림픽이 열리면서 거기에 빈대가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리고 역학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여행객 중에서도 유럽을 여행한 사람들이 빈대를 가지고 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도 역시 빈대가 많은 나라로 돼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남부 지역에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빈대의 종류가 분포하는 데에 따라서 두 종류가 이제 많이 분포하고 있고, 역시 이제 이렇게 빈대가 많은 나라를 여행했을 때 우리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빈대는 번데기 기간이 없죠. 바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흡혈을 하게 되면 알, 약충, 성충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암컷 빈대는 하루에 하나에서 5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가 10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총 200에서 5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빈대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알의 산란수가 이렇게 레인지가 넓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사람을 공격하는 빈대와 반날개는 한 200개 정도의 알을 낳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란 후 7일에서 10일 후에 부화를 하고요. 보시다시피 5번의 탈피를 거쳐서 성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암컷과 수컷을 포함해서 모든 미성숙 단계에서 흡혈을 하기 때문에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흡혈을 시작하고요. 탈피를 거듭하면서 계속 흡혈을 해야지만이 그 영양분을 이용해서 탈피를 하고 성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피를 먹게 되면 이제 길게 흡사 여왕 개미와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길어져도 빈대라는 것을 꼭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빈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양현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살충제를 뿌려서 방제를 할 수가 있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빈대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이제 방제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다른 해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제 해충은 어떤 대상의 해충을 방지하실 때는 꼭 이러한
그 해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습성을 잘 이용하시는 그런 그 방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효과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그 방제 대책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제 빈대는 주로 야간 활동성입니다. 주로 밤에 자고 있을 때 주로 활동을 하면서 흡혈을 하죠. 그다음에 그럼 이제 낮에는 어떻게 하냐? 낮에는 이제 사람들이 자는 근처에 은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빠르게 달라붙어서 흡혈 기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가지 않는데, 다만 그 어떤 가정에 빈대의 밀도가 너무나 높아, 그런 경우에는 잠자리 옆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장까지도 가게 되고요. 심지어는 문 바깥으로 나가서 거실에까지 퍼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거실에 퍼지면 이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빈대에 물리게 되고,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되게 되면 빈대가 이제 그 영양분을 섭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은 그곳에서도 알을 낳고 번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래서 빈대의 밀도가 높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빈대는 집안에 있을 것이다. 베드버그 그러면 뭐 침대벌레라는 이름이 있는데, 침대 그건 쓰시면 안 되고, 이제 우리나라 고유 빈대라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주변에 많은 것이 그 특징적이지만, 말씀드렸듯이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바깥으로도 나가고 또 이것이 뭐 그 옆집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납작한 몸통으로 작은 틈새에 몸을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대를 보시게 되면 일단 그 매트리스에 그 재봉 솔기가 있죠. 그죠? 두툼하게 그 데코레이션 하듯이 이렇게, 또는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그 솔기를 만드는데 거기에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통풍을 위해서 옆에 달아놓은 버튼이 있어요. 환기구 같은 게, 그런데 빈대가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프레임의 용수철, 또 나무 사이에 벌어진 틈,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사람이 누우면 빠르게 와서 흡혈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숨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잠자리 옆에 뭐 콘센트가 있으면 콘센트 구멍 들어가죠. 그다음에 액자 있으면 액자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책 같은 거, 그 커버가 있는 책을 놓게 되면 그 책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책을 안 읽는 경우에는 거기에서도 빈대가 발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대의 이제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 뭐 커튼에, 지금 옆에 보시게 되면 저쪽에 보면 커튼이 있는데, 그냥 커튼의 천에는 달라붙지 않지만 위에 쪽에 주름지어서 되어 있는 그런 곳에 빈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디를 찾아낼 것이냐 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이런 틈이 굉장히 주고, 어둡고 또 좁은 틈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이 빈대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적합한 은신처라는 것은 역시 일단 흡혈하기에 빠른 장소이면서 어둡고 좁은 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온도와 이산화탄소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눕게 되면 일단 체온이 이제 발산이 되고 냄새와 이산화탄소를 발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바로 빠르게 이제 사람한테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며칠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흡혈을 하게 되고요. 먹이를 먹고 흡혈한 후 숙주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도 절대적이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례를 보게 되니까 사람한테 빈대가 이제 흡혈을 하고 나서 싹 들어가 버리는 게 보통인데, 많은 경우에는 바짓단 안에서 얼마 동안은 그 흡혈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뭐 드문 일이지만 그런 사례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머무른 장소에 분변을 남기고 특유의 냄새를 발산한다. 분변을 남길 뿐만 아니라 흡혈을 하고 나면 바로 흡혈한 것에 소화액과 섞여 있는 일정량을 딱 배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흡혈했던 혈액이 바로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혈흔이 생겨요.
그러니까 빈대가 혈흔을 남기고 또 분변을 남긴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또 우리에게 이 빈대를 찾아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대가 의심되는 또는 빈대 방제를 의뢰한 그런 가정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혈흔이 있는가를 보셔야 되고 또 빈대가 배설한 그런 분변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양 박사님 같은 경우는 빈대를 키우시고 저도 이제 오래전에 빈대를 키워본 기억이 있는데 특이한 냄새가 납니다. 쥐도 냄새가 나고요, 빈대도 냄새가 나고 바퀴도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딱 들어가면 약간의 그러한 느낌으로 그러한 해충의 서식을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도 발산을 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빈대와 벼룩의 흡혈성 차이를 보게 되면 빈대는 숙주에 기생하지 않고 흡혈한 후에 바로 자기 은신처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벼룩과 이는 숙주에 기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머리니 생각하시면 흡혈을 하고 머리에 계속 살죠. 거기서 알을 낳고 석회가 머리털에 붙어서 거기서 부화가 되고 거기에서 자충 불완전 멘트를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흡혈을 하는 것이 이제 이 빈대와 이 벼룩 이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온도 차에 따른 빈대 발육 기간 및 기화 저항 능력인데 이러한 지금 보게 되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알의 부화 기간이 짧고요, 발육 기간도 짧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점차로 낮아지게 되면 알의 부화 기간도 길어지는데 13도일 때 그러니까 49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발육은 이제 13도가 되면 발육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15도인 경우에 236일 정도까지 길어진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는 것, 이런 것도 수컷과 암컷에 대해서 했는데 일단 수컷이 좀 더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배고픔을 견디는 것도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3도에서는 무려 338일, 그 다음에 최장 70일까지 견디는 것으로 실험적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낮으면 이거 역시 다시 기하 저항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하 능력, 그 다음에 기하 저항 능력, 그 다음에 온도에 견디는 힘, 이런 것들은 이제 빈대가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하죠. 만약에 배고파서 어느 견디지 못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아주 빈도가 빠르게 흡혈을 해야 되는데 또 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먼 거리, 유럽에서 우리나라까지도 너끈히 올 수 있고 또 겨울철에도 먹지 않고도 견디고 그 다음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빈대는 어떻게 확산되느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배고픔에 대한 기하 능력, 기하 저항 능력, 그 다음에 온도에 견디는 낮은 온도에서 또 특히 견디는 힘이 강한 이런 특징들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빈대가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 피부에 붙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물건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빈대가 오염되어 있는 장소에서 가구, 침구, 수화물, 상자, 옷 등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빈대에 오염되는 일반적인 경로를 보게 되면 이제 빈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러니까 빈대에 오염된 이런 다양한 숙박업소라든지 주택, 운송수단 등에서 하룻밤 이상을 보내게 되면 이제 빈대가 흡혈하려고 움직이면서 또는 움직이면서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행용 물건에 오염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제 집으로 갖고 들어오게 되면 이제
빈대가 이제 우리 집에서도 서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럽 여행을 다녀온 그런 경우에 또는 뭐 빈대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를 에서 여행을 하고 온 경우에는 이 빈대를 조심해야 되고요. 아마도 역학조사를 해보시고 또 의뢰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은 그러한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하시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또 빈대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빈대 오염 환경에서 누군가 방문하는 경우도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맨몸으로 오는 건 뭐 괜찮겠지만 심지어 옷에도 가끔가다 붙어서 올 수 있고 또 여행용 가방을 갖고 온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우리 집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도 이제 빈대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구 대여 또는 중고 가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도로변 쓰레기장 이런 건 참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폐품 처리장 등에 버려진 침구나 가구를 주워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빈대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러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빈대 밀도가 뭐 지금 이슈가 돼서 많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지만 이런 빈대가 많은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주의사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빈대 서식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설물에 의한 얼룩을 확인하십니다. 하는 방법이 이렇게 아까 혈은 난다 그랬죠. 이렇게 빈대가 흡혈하면 쫙 뒤로 뿜어내고 자기 이제 일을 마치고 자기 은신처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변이 있는데 이것이 얼룩얼룩하게 오염을 나타냅니다. 이제 바퀴 같은 경우는 배설물이 이렇게 입자로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구분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한부에 여러 개의 검은 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벼도 얼룩이 잘 벗겨지지 않고 젖은 헝겊으로 닦으면 번진다. 이런 그 형태를 가진 얼룩을 보시면 이제 빈대라고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빈대 자체, 충체, 그 다음에 탈피한 껍질, 그 다음에 알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빨리 입수하시고 이렇게 익혀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액자를 뜯었더니 뭐 알이 쑥 나온다. 아니 껍데기가 훅 쏟아지더라. 이런 경향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빈대 서식을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고요. 껍데기라 할지라도 자세히 보시면 빈대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균열과 틈새를 관찰을 하는데 요새는 후레쉬가 굉장히 좋은 후레쉬가 많죠. 작고 강력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지참을 하시고 확대경 같은 거 지참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내시경 같은 것도 준비를 하시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틈새를 잘 관찰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목재, 종이 및 직물 표면을 잘 좋아한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근데 철제라도 철제에도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대 용수철, 그러니까 그 쿠션을 좋게 하는 용수철 부분에는 이 빈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잘 관찰하셔야 되고, 특히 용수철은 바깥에서 빈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쪽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빈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빈대 서식 검사를 위해서 우리가 꼭 이제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빈대를 다루는 것은 그냥 한 방에 끝낸다. 이걸 한다는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접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뭐 3번 이상 재방문을 하셔야지만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빈대가 있는 곳을 아주 낱낱이 찾아내셔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셔야지만이 빈대를 방지하는 그게 첫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찾아내기 위해서는 아주 이런 지루한 과정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철저한 검사, 말씀드렸듯이 천천히 움직여서 숨어있는 빈대가 흩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스프레이나 그 폭탄을 터뜨려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스프레이를 뿌렸을 때 죽지 않는 경우에는 얘네들이 놀라서 다른 데로 싹 퍼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방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낮은 밀도 수준에서는 잠자는 곳 근처에 집중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높은 곳부터 낮은 곳까지 서식이 많은 곳을 우선시하여 검사 및 처리 기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빈대에 대한 그 정보는 우리나라보다 사실 외국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뭐 오늘 들은 이야기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그런 정보를 많이 입수하셔가지고 어디에 얘네들이 주로 많이 있는가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는 것이 굉장히 그 방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빈대 서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장소와 수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매트리스, 솔기, 장식 버튼 아래, 그다음에 라벨 및 모서리 보호대 등에 있고요. 벽 근처에 어두운 영역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속 프레임 침대의 경우 나무 받침대 연결 부위, 스프링, 볼트 구멍, 침대 옆 가구 등에 많이 있고요. 그 외에 뭐 스테레오 장비, 책, 콘센트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숨을 만한 곳은 거의 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첫 번째는 잠자리 주변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 이외의 지역을 확대해서 꼭 보셔야 되고요. 그런 곳에 아까 말씀드렸던 벼룩의 혈흔, 배설물, 또 탈피각, 알, 또 실제적인 그런 빈대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어요. 빈대가 문 아래나 복도로 기어다닐 수 있기 때문에 복도 건너편에 있는 방도 검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충분히 집안 전체로 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활동 장소를 나타내는 룸 사이트 플랜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시게 되면 백지에다가 방 안에 어떤 그 가구 위치나 이런 것도 다 정해 놓으시고 그 번호를 매겨서 거기에 어떤 정도의 그 빈대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그 밀도를 여러분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런 곳에 대한 적절한 방제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심플하게 그려져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것이 보통 이제 어디입니까? 그 모텔이나 호텔을 보시게 되면 이런 그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 빈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우리 방지하는 입장이지만 그런데 여행을 했을 때 저도 이번에 그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제 좀 보게 되더라고요. 가서 빈대가 혹시 없을까. 근데 단점이 후레쉬가 없으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숙소가 좀 어두워요. 아무리 그냥 전체 등을 눌러도 침침해서 도저히 이거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우리 방역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그 장비를 좀 갖고 다니시면서 그런 것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 빈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 빈대가 있으면 아까 침대에 이제 그 매트리스 솔기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고요. 구멍난 곳에 이러한 그 보온재가 있는데 이런 곳에 구멍이 나 있으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매트리스를 만약에 여러분이 방제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게 깔끔하고 다 밀폐가 되어 있으면 빈대가 거기로 들어가지 못해요. 구멍이 난 곳은 유심히 꼭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사이에 이렇게 배설물과 함께 이런 것이 표시가 되어 있고 심지어 이렇게 작은 구멍이라 할지라도 빈대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런 곳에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볼트 너트가 있는데 지금 이게 꽉 잠겨 있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약간 풀려 있다거나 하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놀이터예요. 놀이터. 빈대 놀이터. 그러니까 이렇게 틈새가 있는 그런 곳에서 주로 활동을 하면서 배설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꼭 보셔서 이런 그 배설물에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용수철 안에 붙어 있는데 이건 바깥에 있는 건데 사실 이 안쪽이 더 많아요. 만약에 빈대가 있다면 꼭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천장 쪽인데 이렇게 흔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정도면 아마도 그 빈대에 물린 자국이 엄청 많으신
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센서죠. 이거 온도 센서, 그 화재 센서 같은데 이렇게 많은 흔적들이 있고요. 액자, 갈라진 틈, 컨센트 같은데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장판 이렇게 접힌 곳과 틀어진 곳, 이렇게 벽지가 갈라진 틈 이런 곳에 이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빈대를 흩어지게 하거나 우리가 오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꼭 이렇게 들어갔을 때 빈대의 존재가 분명하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검사하지 않고 본격적인 검사를 위해서 이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략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옷을 제대로 입고 이제 그 검사를 시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완전 장비를 갖추고 이제 철저하게 이제 검사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필요한 물품만 챙겨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검사를 하다 보면 이제 빈대를 우리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큰 충격을 주거나 우리가 막 마구 뜯어내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닥에 끌리는 옷을 입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가 끝나면 신발을 갈아 신고 검사용 신발을 검사했던 그 신발을 밀폐된 비닐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물리적으로 할 수 있죠. 냉동실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고온을 가해서 빈대를 없애버리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흰색 계통의 전신복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빈대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꼭 안전한 복장을 하시고 검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까지 제가 준비한 것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양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빈대로 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되네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경험들 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이 빈대는 100%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가 계속 흡혈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뭐 클레임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살고 계신 분은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퀴나 흡혈하지 않은 그런 해충하고 가정 해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대 방제를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한 번으로 완벽하게는 사실 어려움이 있죠.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한 번에 해 주시고요. 적어도 3세판에는 꼭 100% 방제가 될 수 있도록 3, 4번 정도는 꼭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빈대 방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현 소장님께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가서 탐문만 하게 되더라도 이 집에 빈대가 어느 정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림 현상입니다. 물림 현상. 예. 그런 정도를 먼저 물어보거나 물린 부위를 보게 되면 굉장히 도드라집니다. 그러니까 모기에 물린 거 이상으로 굉장히 도드라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렸는지 뭐 이런 정도만 보더라도요. 이 집에 빈대가 어느 정도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빈대가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는 또 짐작이 가겠죠.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계획이 세워질 걸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간단하게 빈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뭐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방문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실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아까 조사할 때도 우리 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거든요. 어디까지 내가 봐야 될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야 견적도 나오고, 그죠? 간단하게 해서 뭐 방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면 간단하게 뭐 비용이 또 적게 또 견적을 낼 수 있겠지만 굉장히 복잡해지면요. 일 양도 많고 상당히 시간이 또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좀 미연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까 뭐 신 소장님께서 제시한 사진하고 똑같은데요. 하여튼 빈대는 거의 10분 가까이 흡혈합니다. 그러니까 모기는 한 1분 30초? 요 정도. 1분, 2분 내인데 빈대는 거의 10분 가까이 흡혈하기 때문에
그 물린 부위가 굉장히 도드라지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빈대는 좀 이 무정란 낳는 게 좀 굉장히 많아요. 또 그래서 보통 위생곤충은 일생에 한 번 교미합니다. 근데 빈대는 수시로 교미를 하거든요. 제가 또 빈대를 키워보니까 얘가 제대로 아무 탈 없이 잘 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뒤져보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수컷이 위에 있는 게 이제 수컷입니다. 밑에 있는 게 암컷인데 이 수컷이 아까 베레제기만 보셨죠. 그쪽으로 이렇게 흡혈하다 교미를 하다 보니까 얘가 약간 비스듬하게 교미하는 그런 습성이 있고, 수컷이 수시로 교미를 해요. 수시로 교미를 하다 보니까 이 생식기가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암컷을 굉장히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교미를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암컷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죽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뭐 방제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뭐 하여튼 이런 습성이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집안에 이제 빈대가 서식할 장소, 아까 신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빈대 방제는요, 여러분들이 빈대 방제를 잘 못해서 방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방제가 안 되는 것은 실수입니다, 실수. 그러니까 커튼 네일 사이에 빈대가 살고 있었는데 이걸 놓치신 거지. 그렇게 해서 빈대 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수. 그러니까 실수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 빈대가 서식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린 부위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은 빈대의 서식 밀도가 적은 경우고, 그럴 때는 침대 위주만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예. 하지만 그 밀도가 많아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까지도 빈대가 서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사전에 하시고 어디까지 방역을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이제 뭐 빈대 유입 뭐 이게 이동 경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빈대 방제나 이런 것 경험을 충분히 갖고 계신 분에 보니까 해외 직구로 온 택배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답니다. 많지는 않은데 확인한 바가 있고, 택배 박스나 이런데 그런데도 충분히 있다고 하니까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확률상으로는 굉장히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부분까지는 좀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확률상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교과서에서만 나오던 얘기가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도 기자분이 지하철 4호선에서 어떤 분이 대중교통 이용하신 분인데 빈대가 기어가는 걸 찍어서 그 기자분한테 보냈어요. 그것도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제가 미처 그건 못 챙겼네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 기어가다니 빈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가? 저도 진짜 의심스러울 정도로, 의아할 정도로, 누가 일부러 노출해놓고 찍어놓고 기자한테 보낸 거 아닌가? 막 이런 의심이 갈 정도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정말 진짜 현실이라면, 정말 현실로 나타난 사실이라면 상당히 우리가 좀 여러분들도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하여튼 최대한 빈대를 완벽하게 방지하는데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빈대 방제를 위한 몇 가지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방 안에 빈대를 방제하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모든 가구는 벽에서 떨어뜨려요. 침대에도 벽에서 떨어뜨려서 방 가운데로 끌고 나오셔야 됩니다. 일단 벽에 붙여놓고 하시면 얘가 또 도망가요. 뒤적뒤적 하다가 도망가면 또 어딘가 벽을 타고 또 어디로 숨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가구나 하여튼 침대 이런 것들은 벽에서 일단 떨어뜨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세탁이 가능한 거는 모두 세탁을 해야 됩니다. 세탁을 하게끔 해야 되고, 또 외국에서는 세탁한 거를 다시 오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밀봉을 시키더라고요. 일단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완전히 이제 빈대가
100% 박멸이 됐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기까지는 다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주의사항을 좀 미리 그쪽에 또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침대 커버를 벗기면 매트리스와 이제 침대 프레임이 있잖아요. 최대한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잠깐 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분리시켜서 확인을 하시고, 하여튼 침대 자체도 그냥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침대 프레임에 틈새가 있거든요. 틈새가 있고 또 프레임이 두꺼우면 이 굉장히 안쪽에 틈새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데는 다른 어떤 물리적 방제나 이런 것들이 침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게 놓쳐지면 또 실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분리해야 될 수 있으면 침대 프레임도 분리를 필요하다. 아예 버리지 않는 한. 네. 그 다음에 옷장이나 이런 데 이제 붙박이장도 있지 않습니까? 옷을 다 꺼내야 됩니다. 완전히 다. 그 다음에 벽에 있는 그림과 거울 다 떼내야 됩니다. 다 떼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탁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책상이 있다든가 뭐 물건들이 있잖아요. 너저분하게. 그런 거 다 빼는데 비닐봉지에 넣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어서 물건을 최대한 넣어서 비닐봉에 밀봉하고, 밀봉 상태는 보통 2, 3일 충분히 주십시오. 충분히. 그 다음에 책도 꺼냅니다. 책도 꺼내서 뭐 책사이나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빈대가 하여튼 많다고 추측이 가시면, 물린 자리도 많고 하여튼 빈대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침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다고 한다면 책도 꺼내서 다 비닐봉지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2, 3일 이상은 밀봉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코타일 틈새 뭐 이런데, 또 뭐 카펫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진공청소기 충분히 빨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또 애완동물이 있는 경우에는 집 안에 있지 않게끔 다른 곳으로, 그래서 최소한은 4시간 이상은 격리시켜야 된다. 또 세탁할 수 없는 것들은 드라이 클리닝 또는 열 처리가 가능하면 열 처리. 근데 요즘에는 뭐 레자 같은 소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열 처리 잘못했다간 또 막 그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빈대 방제 조치 1단계입니다. 일단 침대를 벽으로 띄워서 중앙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뒤적이면서, 너무 확 하면은 얘들이 금방 또 도망가요. 막 도망가기 때문에 천천히 뒤집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청소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타나면 바로 바로 흡입되게. 그러니까 얘네들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눌러 죽이거나 뭐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요, 막 여러 마리가 동시에 움직여 버리면 그거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청소기로 빨리 빨아들이는 거를 먼저 해야 되니까 항상 뒤적이고 조사를 하고 또 확인을 할 때는 청소기를 반드시 준비를 바로 하시면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빈대 서식 흔적, 빈대가 확인된 곳 이런 데 같은 청소기로 세세하게 또 이 재봉선 있잖아요. 매트리스의 재봉선이 딱 살짝 접혀서 안에 조그만 애가 박혀 있으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얘네들이 또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세하게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가구들도 다 뭐 의자가 있거나 소파가 있거나 다 끄집어내서 최대한 좀 개방된 장소로 가지고 와서 세세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 막 벽에 붙어 있고 막 그 구석에 있는 걸 거기서 확인하면 절대 또 놓칠 수 있습니다. 다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세심히 확인하면서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동영상에 지금 데코타일 그 사이에 틈이 있으니까 거기에 애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또 뭐 탈피각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저기 솔로 붓으로 다 움직이면 일일이 다 빨아들입니다. 이 방역회사가 아주 그냥 뭡니까
그 교육을 제대로 받으셔가지고요. 뭐 하여튼 그 물리적 방제를 80% 이상 하시는 분이에요. 화학적 방제는 10에서 20%만 하고. 아주 그냥 제가 그래서 대놓고 그랬어요. 존경스럽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명감과 의무감, 하여튼 이런 걸로 방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하여튼 대단하게 하시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여러 고객들한테도 인정을 받으신 분이고, 빈대 방제로 아주 특화된, 예. 다 뜯어내는 겁니다. 다 뜯어내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2단계입니다. 진공청소기로 최대한 포집을 했잖아요. 그러면 진공청소기 안에 필터는 꺼내서, 바로 꺼내야 됩니다. 또 기어 나오니까. 꺼내서 이제 넣어서 밀봉해서 폐기. 요거까지 먼저 딱 마치신 다음에 이제 2단계입니다. 2단계. 그러니까 빈대 서식이 확인된 지점 있잖아요. 요런데, 예, 뭐 어떤 재봉선이나 뭐 침대 커버나 프레임이나 하여튼 뭐 이런 거에 고온 스팀을 열 처리합니다. 스팀이 충분히 분사되도록.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실험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거의 3초, 5초 스팀에 3초, 5초 정도 딱 접촉되면요, 그냥 녹다운입니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레자 같은 거 손상 안 되게 잘 감안하시고요. 창틀이나 뭐 하여튼 책상 그 좁은 틈 있잖아요. 좁은 틈. 이런 데는 어떻게 어려워요. 청소기로도 어렵고 상당히. 그럴 때 열을 충분히 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로 하고, 어떤 분은 고온 스팀을 이용했을 때 나중에 혹시 곰팡이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주의를. 그러니까 충분히 건조되게 해주면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안 되게 되면 또 곰팡이 문제도 많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뭐 어쩌다 생길 수 있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팀 한 다음에 그런 창틀이나 곰팡이가 쓸 수 있는 부분은 뭐 나중에 한 다음에 뭐 헤어드라이기나 아니면 이 히팅건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말리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빈대 방제를 위해서 헤어드라이기를 쓰는 거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헤어드라이기에 바람이 너무 세요. 얘가 튀어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헤어드라이기나 이런 건 바람이 센 그런 도구를, 장치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팀이나 열을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 창틀인데, 창틀에 지금 히팅건이거든요. 이 아주 틈이 좁습니다. 1cm도 안 됩니다. 거기에 계속 뜨거운 바람을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천천히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해도 안 되고요. 천천히 열이 충분히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 틈새 다. 예. 이 동영상이 안 되는가요? 안 된가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 이제 빈대 한 마리를 놔두고요. 스팀 다리미를 이용해 가지고 해봤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빈대에 있는 거를 집안에 이제 보통 스팀 다리미 다 있으니까, 그죠? 예. 간단한 집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한 10cm 떨어뜨려 가지고요, 스팀을 쫙 쐈어요. 쐈더니 뭐 한 3초, 5초 이 정도 하니까 빈대가 금방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50도씨 온수입니다. 온수.
이것도 내 동영상인데 예, 잘 가동이 안 되네요. 그래서 50도씨의 온수에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세탁물을 온수에다가 뭐 이렇게 세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50도씨면 보통 그냥 온수 정도 됩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면 뭐 뜨끈한 온탕 같은 뭐 그런 정도니까. 온수에다가 한번 떨어뜨려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한 15초, 20초? 20초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60도씨 이상의 온수로 세탁하는 것도 보통 그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온수로 충분히 세탁 가능한 것들은 세탁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서식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제에 실패하는 원인은 실수다, 실수. 서식처를 미처 내가 놓치는 곳, 놓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빈대가 서식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뭐 이런 경우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까 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잘 찾느냐, 그죠? 구석구석 잘 찾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 보입니다.